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올해 고1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의 시행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먼저 살펴본다. 올해 고1이 치를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 목요일에 시행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안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첫 시험인데요.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서 선택 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는 문항수와 시험 시간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고요.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학은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기존 17개 과목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두 과목으로 변경되고요. 사회,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항수와 시험시간, 배점 모두 변경됩니다. 문항수가 과목별 20개에서 25개로 또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변경되고요. 문항별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영역과 성적통지 양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시간이 늘어나고 문답지 회수 과정까지 생기면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문항과 시간이 축소됩니다.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문항 30분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수능 성적 통지표 양식도 변경이 됩니다. 성적 제공 방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기재가 되고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되고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합니다. 출제 원칙과 같은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번 또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수능 개편안 나왔을 때 거의 그 얘기가 된 거죠.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고, 날짜도 뭐 원래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니까 계산해 보면 찾을 수 있는 건데, 뭐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 워낙 불확실하니까 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해소된 거다. 이제 확정이 된 거였고, 그 우리 첫 세대 2028 첫 세대 고1들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 마치고 수행평가하면서 지금도 뭐 안개 속에 휩싸여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중요해, 막 혼란스러운 친구들한테 야, 이 수능만큼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걸 다시 한번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문이과는 완전히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졌고, 우리가 수시 모집을 할 때 교과 전형은 성적을 더해서 반영하는 거니까 여기도 계열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과학 위주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공대를 노리다가 나중에 문과를 지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적을 계산해서 가는 거야. 물론 그 교과 정성평가라는 게 요즘 한 10에서 30%씩 생겨가지고 그때 감점이 될 여지는 약간 있긴 하지만, 이제 교과 전형 자체는 진짜 순수하게 문이과 개념이 없어진 거고, 요즘 그래서 고등학교 보니까 문이과 구분 없이 반을 구성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이면 원래 문과반, 이과반 따로 있었는데 뭐 예행 연습처럼 없는 학교가 많더라고. 그래서 보통 반편성할 때 문과, 이과 나눈 다음에 뭐 거기서도 또 과학을 뭘 선택했냐 이런 걸로 세분하게 나누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긴 걸로 봐서 이제 확실히 좀 문이과는 없어진 구조로 가고, 그 문이과 없어진 구조에서 애들이 어떻게 수업하냐 하면 선택 과목 할 때는 이동 수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경제를 선택했으면 경제 교실로 가서 이동해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게 좀 많이 요구되는 학종에서는 여전히 수학이랑 과학을 많이 한 애들이 이공계 가는데 유리한 거고, 이런 게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변화가 있는 거죠. 뭐냐면 옛날처럼 뭐 무슨 과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공식 자체가 좀
흐릿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4개의 계열이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문과, 인문 계열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어문, 문사철이죠. 뭐 문학, 그다음에 사회 관련한 거, 역사 관련한 거, 그다음에 철학 관련한 거. 요런 계열이죠. 인문, 사회 계열이라고 불리우는 게 한 계열이고, 또 하나가 전통적으로 이과라고 불렸던 이공계열. 그래서 이과대학이라는 게 이제 일부 대학은 자연 계열이라고도 하는데 물화생지 수학 순수한 이과 학문을 공부하는 계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공대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제 순수한 이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 계열은 완전히 이제 분리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경 계열은 문과와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수학이 너무나 확고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문과 학생들도 보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늘고 있고, 지금 1학년 간 친구들도 1학년 때는 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분 1으로 바뀌었고, 원래 전통적으로 이과에서 미적분이라고 하던 게 미적분 2가 됐어요. 그래서 1학년들도 뭘 고민하냐면 상경 계열을 생각하는 친구는 미적분 1은 필수로 해야 되지만 미적분 2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선배들하고 비추어서 보면. 그래서 상경 계열은 확실히 문과 아니고 이과 아니고 명확히 상경 계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의학 계열. 의학 계열은 이과가 아니야. 왜? 이과는 수학, 과학만 잘하면 됐지만 의학 계열은 국어, 영어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의학 계열은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체능은 원래부터 따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어떤 공부하는 흐름은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메인 스트림으로 변화됐지, 옛날처럼 뭐 기계공학 가려면 뭐하고 이렇게 과별로 세분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걸 또 부추겨 준 게 뭐가 있냐면 최근 한 2, 3년간 그 무전공학과를 뭐 대폭 늘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문 계열, 옛날 전통적인 문과는 여전히 국어, 영어, 사회가 주축의 과목이 되고 중요한 과목인 거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과라고 불렸던 이공계열은 당연히 수학과학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났다고 봐야 되는 상경계열은 인문계열 플러스 수학이, 그 다음에 의학계열은 전 과목이 다 전공과 연관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 국가가 시행하는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 지배 입시 체제가 수능이죠. 내신은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발도 대학이 알아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거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게 수능 관련된 건데, 수능은 이제 문이과가 명확히 사라졌다. 명확히. 그게 이제 공식화된 거고, 또 한 가지 바뀐 게 이제 3교시죠. 4교시죠. 탐구가 사회를 먼저 봅니다. 사회를 먼저 보고 시험지, 답안지를 다 걷어가고 과학을 나중에 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원래 문과 학생들은 사회밖에 안 봤으니까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 별 혼란이 없어. 문과는 사실 별로 바뀌는 게 없어. 수학도 저게 문과 범위예요. 그 다음에 국어는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영어 똑같죠. 그래서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거야. 근데 이과는 이 4교시가 많이 바뀐 거죠. 안 보던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회를 먼저 봐요. 그래서 뭐 1, 2, 3교시 잘했는데 느닷없이 사회에서 멘붕에 빠지면 이게 심각하죠. 그런 면에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 탐구 중에 사회도 들어가고 사회가 1교시에 배치됐다는 건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는 걸 보시고, 지금 1학년들도 자기는 이과니까 수학만 잘하면 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했다는 걸 꼭 머릿속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문과생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거는 그냥 공통과목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원래도 내신에서는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행인 건
그 1학년 친구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1학년 땐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해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봅니다. 근데 2학년이 돼도 똑같은 걸 봐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우리 기존 선배들은 사탐 2개 선택해서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수능 적응력을 높여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사탐, 과탐을 봅니다. 근데 이제 문과 학생 입장에서 그 2학년이 되면은 주력 과목이 사회잖아요. 본인이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데 수능 모의고사 자체도 그걸 안 봐주면 과학은 1학년 때 배우고 다 까먹고 있다가 느닷없이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진 않다. 모의고사는 계속 보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4번의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을 보고 또 그 사이사이에 모의고사를 봐.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학을 별도로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럴 틈은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과목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할 수 없고. 그래서 매번의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범위는 어차피 1학년 때 내신에서 했던 거니까 새로 배울 건 없어요. 까먹지 않게 모의고사가 일정이 공지되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만큼의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을 다시 한번 보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안 까먹게 유지하는 거 하고 나서 이제 그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1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해도 괜찮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대신에 1학년 내신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나하고는 무관한 과목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이라고 붙인 건 그냥 대한민국을 사는 시민들이면은 누구나 알아야 될 거 정도가 공통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전문 과목으로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일단 안 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2학년 때도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그것까지 좀 준비하시고 경원시 하지 않으면 돼. 나 이거 무서워. 과학 너무 싫어. 무서워. 이렇게 쫄지만 않으면 그닥 그렇게 어려워서 뭐 죽을 둥 살 둥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이영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